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안전자산 30%죠. 오늘 영상에서는 사회초년생은 물론이고요.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 당장 은퇴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을 위한 ETF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그리고 12월 두 번에 걸쳐서 퇴직연금 안전자산 30%에 담을 수 있는 채권 혼합형 ETF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순서대로 보시면요, 아마 안전자산 30%에 대한 고민은 거의 다 해결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난하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형 ETF들 선별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두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ETF가 바로 TDF ETF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ETF를 선별한 기준인데 TDF를 빼놓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당시만 해도요, TDF ETF를 퇴직연금 안전자산에서 제외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TDF라는 상품은요, 원래 글라이드 패스를 보유한 자산 배분 펀드예요. 그런데 TDF ETF가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 비중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문제를 삼은 겁니다. 실제 TDF가 안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매수한 ETF를 매도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TDF, ETF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노이즈가 계속 발생하면 괜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안전자산 30%로 TDF, ETF를 추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TDF, ETF를 안전자산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TDF, ETF의 주식 비중이 80% 이내여야 한다고 합니다. TDF, ETF들 주식 비중 대부분이요, 80%를 넘지 않아요. 상장되어 있는 모든 TDF, ETF는요, 안전자산 30%에 담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TDF, ETF 투자 고민하시던 분들은 더 이상 이런 제도적인 변화 고민하지 마시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모든 연령대 투자자분들에게 안전자산 30%로 TDF를 추천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회초년생부터 30대는 물론이고요. 조금 더 길게 잡으면 40대 초반까지 은퇴가 아직 먼 이야기인 분들이라면 TDF, ETF를 적극 고려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금감원이 악용된다라고 지적했던 그 부분,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 비중을 최대한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TDF, ETF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 30%에 담을 수 있는 채권 혼합형 ETF의 최대 주식 비중은 50%입니다. 반면 TDF, ETF의 주식 비중은 최대 80%죠. 주식형 ETF 70%와 채권 혼합형 ETF를 조합했을 때요, 퇴직연금 계좌의 주식 비중 최대 80%입니다. 안전자산 30%를 TDF, ETF로 채우시면 주식의 간접 투자 비중을 최대 94%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주식 비중 94%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0대시면 직장 생활 최소 20년, 25년은 더 하셔야 되거든요. 퇴직연금 계좌의 주식 비중 94% 절대 높지 않습니다. iShares에서 운용하고 있는 TDF 2050입니다. 물론 한국인과 미국인의 글라이드 패스가 달라요. 그래서 미국 TDF와 한국 TDF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hares의 TDF 2050 주식 비중이요, 95%입니다. 2048년에서 2052년쯤 은퇴 예정인 분들이라면 노후를 위해서 현재 주식 비중 95%는 들고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S&P 500의 최근 5년 연평균 수익률 그리고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 모두 15% 수준입니다. 꼭 이런 수익률을 보여드리지 않더라도요, 미국 증시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할 것이다 라는 믿음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힘든 이유는 단기 변동성, 단기 주가 하락일 겁니다. 단기 주가 하락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주는 것이 시간이고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단기 주가 하락은 위기가 아니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할 때 가장 큰 무기는 시간과 현금이라고 하죠. 아직 은퇴까지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이 두 가지 무기를 모두 가지고 계신 거예요. 퇴직연금 계좌, 중도 인출 어렵죠?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해야만 하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DC 계좌에 퇴직금 꽂아주잖아요. 사회초년생부터 30대까지 아직 은퇴가 먼 이야기라면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안전자산 30%를 TDF로 채우는 겁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주식의 간접 투자 비중을 최대 94%까지 높이는 거예요. 국내 ETF 시장에서 TDF는 인기가 없습니다.
TDF의 가장 큰 장점이 알아서 해준다라는 건데요. 국내 투자자분들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ETF를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지 누가 알아서 해주는 거, 특히 자산 배분 선호하지 않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이요. 국내 상장 TDF, ETF 운용 규모 상위 5개인데요. 타이거 TDF 2045와 코덱스 TDF 2050을 제외하면 운용 규모가요. 3위부터는 1,000억이 안 돼요. 원래 TDF를 진짜 제대로 고르려면 글라이드 패스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세부 운용 전략까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정말 꼼꼼하게 선택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목적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의 간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TDF 이름에 숫자가 큰 ETF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ETF에 들어있는 이 숫자가요, 바로 목표 은퇴 시점인데요. 이 타겟 데이트가 늦을수록 일반적으로 주식 비중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덱스 TDF 2045보다는 코덱스 TDF 2050의 주식 비중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같은 운용사 ETF끼리는요. 숫자가 클수록 주식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운용사가 달라지면 타겟 데이트가 더 늦다라고 해서 주식 비중이 꼭 더 높진 않아요. 라이즈 TDF 2050보다 타이거 TDF 2045의 주식 비중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TDF,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개인적으로는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그냥 무난합니다. 타이거는요, TDF 2045 하나만 운용을 하고 있고요. 코덱스와 라이즈는 다수의 TDF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식 비중이 높은 TDF를 고르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타겟 데이트가 가장 늦은 빈티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식 비중을 보면 타이거 TDF 2045가 78%, 코덱스 TDF 2060이 80%, 그리고 라이즈 TDF 2050이 74%입니다. 타겟 데이트는 라이즈가 더 많이 남았는데 주식 비중은 타이거가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주식 비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식 비중을 어떤 주식으로 채웠냐인데요. 타이거 TDF 2045는 S&P 500으로만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TDF 2045인데 실제로는 S&P 500 78% 그리고 채권 22%의 혼합형 ETF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코덱스 TDF 2060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에 분산 투자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S&P 500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VT 그리고 AC, WI도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서요. 타이거 TDF 2045 투자 포인트를 보더라도 퇴직연금 계좌에서 S&P 500을 최대로 담는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코덱스 홈페이지에서 코덱스 TDF의 소개를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신흥국까지 커버한다. 전 세계에 분산 투자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의 간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무난하게 늘리고 싶다. 그러시면 타이거 TDF 2045 그리고 코덱스 TDF 2060을 추천드립니다. 두 ETF 모두 다 주식 비중 80%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고요. 다양한 주가지수 중에 가장 무난한 것이 S&P 500이잖아요. 온전하게 S&P 500에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타이거 TDF 2045 가시면 되고요. 미국 중심으로 투자하되 글로벌 전체를 담고 싶다라고 하시면 코덱스 TDF 2060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이즈 TDF 2050은요. 보수가 매우 저렴해요. 0.01%입니다. 사실 운용 전략이 다르고 담고 있는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보수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수에 민감하다 라고 하시면 보수가 압도적으로 낮은 라이즈 TDF 2050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퇴직연금 계좌, 안전자산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안전자산 30%를 TDF로 채우는 방법 40대 중반 넘어서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안전자산만큼은 비교적 안전하게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채권 혼합형 ETF 좋은 건 많으니까요.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은퇴가 많이 남은 사회 초년생은 물론이고 40대 초반까지는 TDF 활용하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장기 투자를 해야만 하는 계좌잖아요.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중장기 성장을 믿고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TDF, ETF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